이 교우 관계가 뭐 원만했다고까지는 할 수 없어도 트러블이 없었다. 공부를 굉장히 잘했었다. 25살의 평범한 청년이 이토록 끔찍한 일을 자행했다는 사실. 피해 여성들과 그 가족들이 봤을 때 얼마나 더 충격스러울지 감히 상상조차 안 되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더욱더 소름 돋는 것은 이 조모 씨의 적나라한 두 얼굴 때문입니다. 함께 보시죠. 조 씨 지인들은 이렇게 깜짝 놀랍니다. 평범해 보이던, 때로는 선량해 보이기까지 했던 그가 성범죄 사건의 주범이라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2017년 10월에 이 조모 씨가 군 전역 후 봉사활동을 하고 싶었다며 인천의 한 봉사단체를 방문해서 봉사활동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N번방을 운영하면서 때로는 미성년 여성들에게까지 이른바 가해 활동을 하던 그 범죄 시기와 이 봉사단체에서 봉사를 했던 시기가 상당수 겹친다는 거예요. 운영 중에도 범죄 중에도 장애인을 상대로 봉사활동을 펼쳤다는 겁니다. 봉사단체 부팀장까지 맡았다는 거예요. 작년 11월 보육원 관련 매체 인터뷰 내용에 보면요. 여러 사람에게 많은 도움을 받아 나 역시 도움을 주고 싶다는 생각하다가 봉사활동을 시작했다. 보육원 아이들과 형, 동생, 오빠, 동생들 편안히 즐길 수 있었고 앞으로도 봉사를 삶의 일부로 여기고 해나가겠다라고 인터뷰까지 했었습니다. 이것만 보면 얼마나 모범적이고 바른 청년입니까? 봉사단체 관계자들은요. 박사방 피의자의 이름을 알고 혹여 보육원 아이 중에 피해자가 있을지 우려돼 경찰에 직접 신고를 했다라고도 밝혔습니다. 섬 교수님, 이 이중적인 생활, 이중생활, 이 조모의 심리 상태도 상당히 의문점이지만 그 보육원과 장애인 단체에서 내가 평소 착한 오빠로 따랐고 착한 형으로 따랐었던 그 아이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전 차마 그 아이들이 이 뉴스를 안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한테 따뜻한 그런 사람이 알고 보니까 이제 변태 성범죄자였다는 게. 그러니까 근데 정말 그 폭력범 같은 경우는요, 딱 보면 대충 감이 잡힙니다. 그러니까 문신 같은 거 좀 있고 칼자국 몇 개 있으면 저 사람 좀 싸웠겠구나 이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예. 근데 장 교수님 말씀처럼 이 성범죄는 정말 누가 저지를지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전 지인분들이 이제 이럴 때마다 항상 그럴 줄 몰랐다고 막 놀라지 않습니까? 예. 그분들이 좀 그만 놀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건 너무 수없이 반복됐던 맞아요. 패턴이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정말 멀쩡하게 사회생활을 한다는 게 그분이 변태가 아니라는 거를 증명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인들한테는 당연히 숨길 수밖에 없는 게 지인들한테 나 사실은 이런 변태야라고 말하면 지인들이 안 만나주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지인들한테는 숨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제 이번 사건에서 정말 악질적인 악질적인 애들 중에 하나가 사회복무요원입니다. 예. 그 사회복무요원은 이게 범죄에 이용된다는 걸 알면서 또 끔찍한 범죄 그러니까 매수를 한 거겠죠. 이걸 알면서 이 정보를 전달했지 않습니까? 맞아요. 이 사건에 등장한 그 요원.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박사의 박사에 비슷하게 정말 강한 처벌이 있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이거를 본 사람도 공범자니까 전원 수사하라.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이 법률적으로는 이게 이제 뭐 처벌이 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근데 뭐 어떻게 대통령 긴급 명령이라도 좀 내려줘서라도 좀 어떻게 처벌을 어떻게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이야기를 좀 한번 짧게 한마디만요. 지금 여기 보육원이나 장애인 단체나 우리 뭐 좋은 형, 좋은 오빠가 이런 사람이었으니 충격받았겠다. 그걸 넘어서서 혹시나 이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어떤 범죄를 모의하지 않았는지 보육원도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갑자기 군대 다녀오자마자 군복무 쉬는 시간에 내가 봉사하고 싶었다라고 그래서 찾아와서 봉사활동을 했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보육원이 어린아이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충분히 저 N번방이나 박사방을 보면 어린아이들도 성착취 대상으로 썼거든요. 그 단순히 그냥 이중적 얼굴에 그친 게 아니라 뭔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보육원을 찾아간 거 아니냐? 저는 그래서 장애인 보육원에 있는 그 모든 대상들, 이 남자아이가 이 조 씨가 만났던 이 모든 사람들 대상으로 조사도 같이 좀 이루어졌으면 해요. 예. 그것도 상당히 좀 중요한 관점인 것 같아요. 또 다른 피해자가 혹여 나올 수 있으니까 그 부분도 좀 조사가 돼야 될 것 같고 과연 이제 누구를 어떻게 처벌하느냐의 논란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청와대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이 사건을 중대한 범죄로 인식하고 가해자들을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고 N번방 회원 전원에 대해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문 대통령은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은 필요하면 특별조사팀이 강력하게 구축되었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검찰 출신의 김광삼 변호사님, 이 시스템이 이제 조모 씨 같은 주범들, 운영진들이 피해 여성들에게 그런 영상을 제작하고 이 사람들이 돈을 받고 돈을 낸 사람들에 한해서 돈의 액수별로 어떤 영상들을 선별을 해서 공개를 하고 제공을 하는 거잖아요. 돈을 내고 영상을 본 사람들, 중복 추산하면 26만 명이라면서요. 네. 그 많은 사람들을 처벌이 가능한 건지 일단 그것부터 좀 여쭙고 싶습니다. 일단 뭐 보는 것 자체는 처벌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요? 예, 예. 그리고 지금 중요한 것 중에 이제 아동 성착취물이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그에 의하면은 상당히 형이 비교가 높습니다. 물론 이제 법원에서 나오는 형하고는 좀 격차가 좀 있긴 하지만 그래서 단순히 보는 것만은 처벌하지 못하고 돼 있고 지금 피해자가 74명 중에서 16명이 아동이잖아요. 예. 그러면 16명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이걸 만약에 다운로드를 받는다랄지 어떤 형태로든지 소지를 하게 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도록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도록 되기 때문에 형이 굉장히 좀 가볍습니다. 그런데 예. 만약에 여기서 지금 문제되는 게 문제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이제 적극적으로 지금 경찰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 13명에서 14명은 직원으로 불렸다고 그래요. 직원. 그래요? 네. 그래서 원래는 이 사람들이 회원이었는데 이 조모 씨 박사가 이 사람들을 포섭을 해서 협박을 하고 그런데 다 이용을 했다는 거죠. 그럼 이 사람들도 거기에 적극적으로 관여했으면 공범관계가 되기 때문에 이게 아동 청소년물이냐 아니냐 상관없이 이건 음란물을 제작한 거거든요. 이게 처벌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이 처벌과 관련된 좀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예. 우리나라가 지금 아동 청소년 보호법에서 성보호법에서 보면 제일 형량이 무거운 것이 제작입니다. 예. 제작을 한다거나 수출을 하거나 수입을 하는데 이게 살인죄나 비슷해요.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까지 처할 수가 있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 법원에서 선고를 할 때 대부분이 이제 5년 이상이면 집행유예 할 때 2년 6개월 형까지 내릴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많은 경우에 있어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고 석방이 된다는 거죠. 그게 문제가 있고 특히 영국이나 미국 같은 데 서양에서 보면 일반 이제 포르노에 대해서는 이렇게 형이 무겁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아동 청소년에 대해서는 형이 굉장히 무거워요. 예. 이게 영국 같은 예를 들면 1978년에 이제 어린이 성보호법 같은 게 제정이 됐는데 굉장히 이른 시점에. 예, 한 14건 정도의 어떤 필리핀 아이들을 상대로 해서 13세 어린애를 상대로 해서 이 성착취물을 제작했는데 형량이 무려 22년이 선고가 됐어요. 22년. 예,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더군다나 소지하면 보통 10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가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가 물론 뭐 특별법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현행 법에 의한다 할지라도 제작만 해도 무기징역까지 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법원이 특히 미성년자에 대한 성착취물에 대해서는 굉장히 형량을 좀 강화할 필요가 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